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직사회를 중심으로는 적극적인 교권 침해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년 차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증언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삭일 때 배를 막 발로 차이고 침을 뱉는 아이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사과를 못 받고 그냥 덮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악성 민원에 교사들이 되게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최근 초등교사 2천여 명에게 물어봤더니 99% 이상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권 출하 문제에 화살이 향한 곳, 다름 아닌 국민 멘토를 자처해왔던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였는데요. 논란은 지난주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서천석 박사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확산했습니다. 서 박사는 금쪽이류의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환상이고 상담 몇 번만으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아이들이 있다며 오 박사를 향해서 일침을 가했는데요. 해당 게시글은 지금 삭제됐지만 오은영 박사 SNS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 박사가 교실 붕괴에 제일 큰 공을 세웠다. 환자를 대하는 법을 학교에 일반화하지 말아달라.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 박사를 두둔하는 댓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마녀 사냥이다. 본질은 학교 시스템의 문제다.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 박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체벌이 아닌 폭력을 반대하는 거라며 교권이 추락하는 건 아이들을 때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일부 대중의 논리는 마음이 아프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 박사의 훈육법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부추겼고 결국 교권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 육아 전문가 한 명을 향한 여론몰이가 교권 보호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처럼 교사들이 단체로 거리로 나가고 인터뷰를 하는 건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에 공감하고 그동안 참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초등학교 교사 노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2,300명 정도가 응답했는데 그래프를 완전히 거의 꽉 채웠습니다. 99.2%가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게 교사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무시하고 반항한다는 거, 또 폭언과 폭행도 있었습니다. 중복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반항보다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또 학생보다는 학부모의 폭언이 더 힘들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의 특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전교조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 14,000명 정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원이 있을 때 누구한테 의지하고 도움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동료 교사가 65.2%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5명 중에 1명 정도만 교장, 교감 등 교육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홀로 버텼다는 사람 10명 중 3명이나 됐습니다. 이 답변은 안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교사들이 생각하는 대책이 됩니다. 교사들은 교육청이 또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고발을 법제화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주장했습니다. 관리자가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지금 있는 제도로는 어려울까? 어떤 게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그걸 정리한 교육부의 보십니다. 지금 있는 겁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부당한 것들 여기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까지 한번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법과 제도에 뭘 얼마나 추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교사들은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군가 뭔가를 해주기 바란다는 걸로 종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걸 선생님이라고 하죠. 학부모를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민원의 창구가 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정부 대책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요. 이런 글들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진상 부모인지 아닌지 스스로 좀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목록이 쭉 떴습니다. 저도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이거 시청자 여러분도 설마 나도 혹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나가고 있는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이런 말들이 빈번하게 현장에서 들립니까? 일단 1번과 2번이 첫 번째랑 두 번째 항목이 가장 좀 눈에 띄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서희초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아서 선생님께서는 심지어 본인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뭔가 어디선가 어떠한 알 수 없는 형태로 자신의 연락처를 입수해서 본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사안이 저희가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빈번하게 굉장히 핸드폰 번호를 요구하거나 설사 요구한 이후에도 이제 9시, 10시 이후 정말 어떨 때는 새벽, 주말까지도 연락을 빈번하게 하시는 예. 분들이 계십니다. 애 아빠가 화나서 뛰어온다는 걸 말렸어요. 그 네. 어쩌라는 건지. 예, 뭐 네. 이런 저 멘트는 사실 제가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도 운이 예. 좋게도 민원을 많이 받아본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비슷한 멘트를 사실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들으셨어요? 네, 저 굉장히 정말 단골 멘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저 멘트는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 너무 흔해져서 오히려 약간 타격이 없는 수준의 일은 그냥 본인이 이제 좀 올해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약간 예고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예. 저게 특이한 멘트가 아니라 어느 교사라면은 거의 한 번은 들어봤을 수준의 멘트다. 마음에 굳은 살 생기게 만드는 멘트들이었네요. 네. 저희 지금 선생님과 얘기하는 대화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어요. 캡처하셔서 내가 이런 말을 꼭 하지 말아야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